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도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원장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방송도 하고 진료도 하고 뭐 유튜브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책도 쓰시고 강의도 가시고 바로 그거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병원 자체가 이게 우리 사무실촌이거든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도 항상 피곤하다. 피곤해서 어찌할 바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항상 피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항상 피곤한 사람들의 7가지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꼭 이제 교과서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진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도출한 하나의 관찰 결과이니까 보시고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스트레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은 우리 머리에서 하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 생각 중에서도 걱정과 불안입니다. 근데 걱정과 불안은 뭐냐면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보면 인간관계 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의식 자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의식하는 것 자체가 또 생각이 많은 거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대체로 또 불면증이 많죠. 머리맡에서도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계속 복기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자꾸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덮어두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간에 자기의 길을 가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체형입니다. 허리 둘레가 굵거나 근육이 빈약합니다. 우리 몸의 어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골격이죠. 심장이 어떻게 보면 엔진인데 엔진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형 엔진, 중형 엔진이 딱 맞는데 우리 몸이 트럭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달릴 수가 없죠. 달리면서 계속 허걱허걱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형을 자기 몸에 있는 엔진에 맞게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의 체형을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허리 둘레입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를 정상적인 범위 내로, 그래서 남자 35인치, 여자 33인치가 넘어가면 위험 신호이거든요. 그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칼로리, 그래서 저는 2000칼로리 이하로 이렇게 잘 절식을 하고 만보 이상 걷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순환. 손발이 찬 사람들입니다. 손발이 차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저체온증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더불어서 이렇게 수족냉증, 손발이 찬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않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것을 돌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인데 자율신경계 자체가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체력이나 면역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피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장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성 피로인 사람들 살펴보면 이렇게 명치 쪽을 눌러보면 명치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화가 안 돼서 위에 가스가 많이 차 있기 때문이죠.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리 몸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화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소화 운동, 그 다음에 배가 아프면 이 장내 세균습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복통으로 인해서 장내 세균습이 파괴되어 있으면 우리 장내 세균습에서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무너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불어서 소화기능이 떨어지면 변비가 있죠. 변비가 있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프면서 변비가 있으면 만성 피로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입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을 달고 산다. 자, 면역이 떨어져 있죠.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라든지 장염에 자주 걸리고, 또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 자가 면역이죠. 자기 세포를 잘 공격하는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면역이 가행되어 있어서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다 보면 끊임없이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죠. 면역계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잦은 병치로 인해서 생활 리듬이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생체 리듬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합니다. 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배변할 때도 불규칙합니다. 밤에는 우리 위나 장을 쉬게 해주는데 밤에도 먹습니다. 이렇게 생체 리듬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 몸의 어떤 생체 시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나 호르몬 균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 조절, 이런 체온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생체 리듬이 무너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흐트러져 버리니까 호르몬이 쇠퇴되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 다음에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우리 몸에서 피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는 뭡니까? 바로 간이죠. 간에 무리가 와 있는 겁니다. 간에 무리가 와 있으면 우리 눈 쪽에 노랗게, 그렇죠?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 그다음에 간에 있는 효소 같은 것들이 우리 혈액순환이 많이 돌아다니고 비리루빈 같은 것도 잘 제대로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노랗거나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다면 우리 간에 있는 노폐물들이 잘 흘러내지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치게 많은 약물, 영양제, 그래서 약물이나 영양제를 오남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가로에서 간이 재생될 시간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술을 연속으로 드시는 분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간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7개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가지, 박미수 박사의 7픽, 7가지 픽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야 되죠. 생각 중지 훈련.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하루에 5분씩은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보를 긁고 절식하십시오. 그 다음에 체온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좀 시간을 내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주는 것, 덮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이나 소화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발효가 잘 되어 있는 음식들, 뭐 김치나 뭐 된장 같은 음식들 풍부하게 먹어주시고 유산균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색, 오색 과일이나 채소들, 빨주노초, 파남보, 다 거기에 맞는 항산화 물질이 다 있잖아요.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숙면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잠을 주무실 때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약이 능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약은 드셔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대정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약을 자꾸 먹으면서 아니면 영양제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자신의 피로를 더욱더 가중시키거든요. 꼭 필요한 약과 꼭 필요한 영양제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항상 필요하다고 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본인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활력 있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